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선은 어디일까요? 영화 남한산성으로 잘 알려진 정자호라 때 최영과 우왕이 요동 공격해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너 왜 자꾸 우리한테 개기냐, 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압록강에 이렇게 여진족이 막고 있어, 야 여기 땅 확실히 우리한테 인정해주면 우리 이제 거란이랑 친하게 지낼게. 오케이, 인정, 다 인정해줄게. 우리도 군대 철수한다. 야 군대 돌리자. 종민수 그래 알았어. 하곡 대타이어. 야 헛소리 하지마. 너 여갈못이야? 너 역사 잘 모르는구나. 백두산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됐을까요?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라는 두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반도의 자연지리, 산, 강, 바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70년 넘게 남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휴전선 이북을 실효 지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백두부터 한라까지 헌법상으로는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영토로서의 한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선은 어디일까요?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후보가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데 한 4세기 무렵, 1600년 전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던 산마리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프랑스랑 스페인 국경 사이에 있는 안도라라는 공국이 있거든요. 거기 국경선이 한 13세기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산마리노, 안도라 이런 나라들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 썸네일 띄워드린 요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297년에 알카니세스 조약을 통해서 정해진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국경선이 유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스페인, 포르투갈 국경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선은 압록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데이비드 강이라든지 마크 피터슨처럼 이 미국에서 한국을 공부하신 학자분들이요, 이 압록강은 1000년 넘게 한국의 국경선 역할을 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이 압록강은요, 길이가 800km 정도가 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사실 이 압록강은요, 한국사에서 정말 중요한 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사 국가,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고구려겠죠. 이 고구려가 사실 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졸본성, 국내성, 환도산성 모두 다 압록강 유역에 사실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때 이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장수성이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500년 가까이 고구려의 생활 터전이 어디였느냐? 이 압록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는 압록강 상류에 서경 압록부를 두고선 압록강을 통해서 당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이후에 이 한반도 북부 만주가 거란, 여진, 몽골 등등 유목민족의 생활 터전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우리 조상들한테 압록강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세우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요, 평양이랑 대동강 유역까지는 다시 개척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청천강 유역 이북은 애매했어요. 여기에 발해 유민들도 살았을 거고요. 거란족, 여진족 섞여 살고, 사실상 요 압록강부터 청천강 이북은 고려의 땅이라고 완전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993년 고려는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땅을 얻습니다. 어떻게?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거란이랑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셨다면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서희거란족, 이 서희의 외교 담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이 북아시아 유목지대도 평정하고 송나라까지 찍어 누른 강국으로 부상은 했지만 고려는 계속 중국 송나라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죠. 그게 1차 여요전쟁, 1차 고려-거란 전쟁이다 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때 서희가 거란군을 이끌던 사령관인 소선영이랑 담판을 합니다.
그 대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선영이 너희 왜 자꾸 우리한테 개기냐, 이미 송나라도 우리한테 껌뻑 죽어.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죠. 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압록강에 이렇게 여진족이 막고 있어. 야, 여기 땅 확실히 우리한테 인정해주면 우리 이제 거란이랑 친하게 지낼게. 그러니까 거란 요 나라에서도 오케이 인정, 다 인정해줄게. 우리도 군대 철수한다. 이제 니네 우리한테 잘해야 돼 라고 철수를 합니다. 이렇게 얻은 땅이 어디? 강동 6주고요. 그 강동 6주가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땅이에요. 이때부터 압록강은 고려와 조선의 국경 역할을 해요. 993년부터 2025년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인 겁니다. 왜적이 압록강 넘어오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인 거예요. 고려가 거란이랑 전쟁을 치를 때 최전방이 어디냐면 압록강 하구의 흥화진입니다. 여기가 현재 의주예요. 신의주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영화 남한산성으로 잘 알려진 병자호란 때, 이건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공한 청나라가 한겨울에 압록강이 얼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재빠르게 가가지고 남한산성을 포위한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소빙하기라는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길 수 있었죠. 반대로요, 우리가 압록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고려 말에 이제 최영과 우왕이 이성계라는 장군한테 요동 공격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야, 그건 불가능하다. 그 이유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군대를 회군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조선 건국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이 위화도 회군의 위화도가 어디냐? 압록강에 있는 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딱 압록강까지 와서 야, 여기 넘으면 진짜 전쟁 시작인데 어떡하지? 야, 군대 돌리자. 조민수. 그래, 알았어. 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조선이 망해갔던, 대한제국이 망해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을 두고, 대한제국을 두고 싸우던 청나라와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하죠. 이때 모두 압록강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압록강 전투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압록강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993년부터 고려와 조선의 서쪽 국경선은 10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 겁니다. 뭐 곧바로 이야기하겠지만 동쪽 국경선은 조선시대 이후에 50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강, 뭐 마크 피터슨 교수 같은 외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1000년 넘게 국경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것은 고려와 조선의 외교가 그만큼 안정적이었고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우리가 몽골에 얼마나 시달렸고 병자호란 때 얼마나 우리가 굴욕적이었는지 알아? 너 여갈못이야? 너 역사 잘 모르는구나. 역사를 잘 모르기는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몽골의 침략을 부정하는 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계사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의 통계라 비교해 봤을 때 한반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상대적으로 전쟁이 적었고 국경, 영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프랑스 국경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프랑스 국경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GIF 파일인데, 스페인과의 남쪽 국경선은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죠. 그런데 동쪽 국경선은 아주 그냥 지랄맞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도 좀 독특해요. 프랑스 말을 쓰는데 독일 단어 들어가요. 막 구텐탁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독일 말을 쓰는데 인사를 봉주르로 해요. 이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프랑스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고 동쪽 국경선이 그만큼 불안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 이런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경상도가 일본에 100년 동안 지배당했나요? 아니잖아요. 병자호란 이후에 평안도랑 함경도가 청나라 영토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몇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죠. 몽골 간섭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은 기본적으로 긴 1000년의 역사로 봤을 때 외교랑 국방 측면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실력을 보여줬고요. 고려와 조선은 자신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고려와 조선은 각각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조를 유지했던 겁니다. 이게 좀 휘뚜루마뚜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자세하지 않은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경선 하나를 가지고도, 압록강이라는 이 강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역사적 함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경선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백두산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됐을까요?